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인의 이화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사례를 소개하면서 상대방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선 내 배우자, 내 연인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것 같다면 그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증상들처럼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원인도 기질과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딱 하나로 그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엄마 혹은 다른 주 양육자, 아버지나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이 주 양육자가 냉정하고 무관심하다가 뭘 잘했을 때만 관심을 보이고 칭찬을 했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내면에 난 정말 특별해, 우월하고 대단해 라는 웅대한 자기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 한구석에는 뭘 잘하지 못하면 존재 자체로는 열등하다,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 있죠. 문제는 일상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잘하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상에서 스스로를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상상하면서 지내다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좋다고 하는 기준을 성취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기도 해요. 학력, 경제력, 권력 등의 조건으로만 사람을 비교하고 급을 나누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은 자기애적 욕구가 있어서 부모가 적절하게 칭찬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건강한 자기애를 발달시키는데요. 부모가 뭘 조금만 해도 비현실적으로 대단하고 특별한 것처럼 반응하기만 했던 경우, 또 반대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시작하기도 전에 넌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좌절감을 주는 경우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뭘 잘 해내지 못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넌 역시 안 돼 라는 식으로 상처가 되는 반응을 하면서 좌절감을 주는 경우도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 배우자, 연인이 자기애적 성격장애라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선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정도가 중증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정도가 중증일 때, 또 그런 상대방 때문에 내가 너무 지치고 상처받아서 우울한 상태라면 관계를 지속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도움도 줄 수 없겠죠. 대부분의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할 때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의지를 보인다면 자기애적 성격장애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경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증상에는 스펙트럼, 그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상대방이 나를 공격적으로 비난할 때 영향받지 않는 건데요. 내가 작은 실수 하나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라고 지나치게 비난하고 너 때문에 내일 다 망쳤잖아 라고 탓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내 실수가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닌데 왜 저러나 하면서 욱하지 말고 상대방이 내 실수에 대해 자기 열등감이나 불안이 자극이 돼서 저러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열등감, 두려움 등 부정적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을 공격하고 탓하면서 해소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런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이런 이해를 하고 보면 감정적으로 덜 휘둘려서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내가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한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 실수가 당신 일을 다 망쳐놓은 것 같지는 않아. 라고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말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적인 감정과는 다르게 침착한 톤과 어조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확고한 상태라면 더 잘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에 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내가 거절했을 때 실망하는 상대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야 해요. 실망은 상대방이 감당해야 할 몫이죠. 내가 할 수 있고 책임져야 하는 것만 감당하겠다는 기준을 갖고 그 선을 넘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때는 확실하게 거절해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굉장히 요구적인데 그 요구를 자꾸 들어주면 그 배려 없는 자기중심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계속 들어주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상처받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열등감,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접근해 보는 건데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이 너무 스트레스 상태이고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마음을 읽어주기도 하면서 감정을 함께 찾아보기도 하고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진짜 감정에 접근하는 것은 스스로 변화의 의지가 있을 때에만 시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르시시스트 자신도 그동안 알아주지 못했던 자신을 만나기도 하고 진솔한 감정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부부 커플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